이 집이요? 4억 천이면 좀 비싼데요. 김다나는 계약서 초안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이 낯선 동네의 정서였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이제껏 한강을 건너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감각은 뛰어나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부도 했지만 현실의 부동산 거래는 그 모든 것과는 달랐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지도 어플을 켜고서야 위치를 확인했던 이 동네는 그녀에겐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준공된 지는 제법 되었지만 18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풍경은 그림 같았고 무엇보다 바로 앞 도로를 건너면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보이는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입지와 뷰 그리고 가격만 맞는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처. 그녀는 나름 계산을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반쯤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요, 지금 시세보다 좀 나가긴 하지만 같은 뷰를 가진 신축은 이미 6억 넘었어요. 여기보다 5분 더 걸어가도 4억 5천이에요. 김다나는 속으로 그래도 이건 좀 과한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집주인이 말을 걸어왔죠. 허리가 곧게 펴진 단정한 노인이었습니다. 다나양,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요. 전세로 살게 해줄 수 있나요? 보증금은 3억 천. 시세보다 좀 얹어서 드릴게요. 대신 매매가는 깎지 말아줘요. 그 말은 어딘가 모순됐지만 동시에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김다나는 순간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인의 자본금은 1억이 채 안 됐고 대출 한도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살겠다고 하니 자기는 대출 조금만 받아도 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갭 투자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실입주는 당장 필요 없으니까. 결국 그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위에 쓰인 계약이 두 사람의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다나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짜놓은 퍼즐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날 바로 이사가 이뤄지지 않을 줄도요.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이용남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꺼냈고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해 다음날 김장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사 안 나가시는 건가요? 아이고,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다시 들어온다잖아요. 전세로. 말은 전세지만 행동은 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용남은 1947년생 와부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장날이면 시장 골목을 누볐으며 결혼하고 나선 남편과 함께 저수지 위에 펼쳐진 논을 바라보며 살았죠. 2016년에 이 집을 2억 5천만 원에 샀을 때도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오래 모은 예금, 자식들 눈치 안 보며 내린 결단이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새 아들은 저마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이불을 펴주고 명절이면 밥상을 차리며 지냈지만 세월이 지나자 병원비와 생활비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팔 수밖에 없었지만 단 하나의 조건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은 가져가도 나는 이 집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그것은 이용남이 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죠.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복지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 김다나는 그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만을 보았고 머릿속으론 투자 수익률만을 떠올렸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용남은 집을 팔고도 안 나가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다나는 집은 샀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주인이 되었죠. 구조는 서로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이 한 채의 아파트에 얽히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은 여전히 이용남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벽지 색도 장롱 배치도 창문에 달린 방풍 커튼도 그대로였죠.
거실 한켠엔 손주 사진이 꽂힌 액자가 있었고 싱크대 옆엔 오래된 손때 묻은 도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값이 정점일 때 넘기고 전세로 살아주며 머무르다 필요하면 되찾자. 말은 임차인이지만 눈빛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앉아 강 건너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었죠.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도 여전히 그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동행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벽 보강을 요청해야 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소유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시장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김다나의 자금 흐름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운영하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카드 매출은 줄고 부채 상환은 쌓였습니다. 사업상 받은 대출금의 상환이 시작되자 결국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용남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은행 이자를 확인했고 어느 날 낌새를 챘습니다. 이 집 곧 문제가 생기겠구나. 2023년 12월 마침내 전세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그녀는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접수번호를 받는 그날 그녀는 노란 봉투를 봉인하면서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시 돌려받을 시간이야. 채권자 이름은 이용남.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법원에선 조금 놀랐을 겁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먼저 오기 마련인데 이용남은 소송이 아니라 곧장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빠르고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녀는 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까지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밟아놓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차 입찰은 유찰됐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았고 등기부의 선순위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찰에 나서지 않았죠. 모두가 빠졌지만 단 한 사람만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6일 2차 입찰. 이용남은 말없이 법원에 출두해 단독으로 응찰서를 냈습니다. 입찰가는 3억 1천만 원. 바로 본인의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소유자도 임차인도 채권자도 그리고 낙찰자도 결국 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찰자는 오직 한 명이었고 결과는 예정된 대로였습니다. 법원은 문제없이 매각을 허가했고 등기부에는 2025년 3월 14일자로 이용남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016년에 2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을 2021년에 4억 1천만 원에 팔고 2025년에 3억 1천만 원으로 되찾은 셈. 그녀는 집도 되찾고 최소 1억 이상의 실질 수익까지 남긴 겁니다. 게다가 2016년에 사서 2021년에 팔 때 이미 1억 6천 수익을 실현했기에 집 한 채로 번 돈은 총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금, 이사비, 경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사 한 번 하지 않았고 거주지 한 번 바꾸지 않은 채로 자산만 순환시킨 것이니까요. 이 구조는 누가 보아도 이용남에게 유리한 시나리오였고 김다나에겐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김다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꾸몄던 집, 강남 출신으로서 첫내 집 마련이라 여겼던 그 공간이 다시 그 노인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걸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접은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수가 짜여 있었습니다. 매매가도 전세금도 실거주 유지도 경매 신청도. 이 사건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꼭지에서 무턱대고 영끌한 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 후로도 이용남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웃에게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나눠주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입주민 게시판에는 그녀가 손수 만든 봄 화단 사진이 올라왔고 댓글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어졌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속이 쓰렸을 겁니다. 특히 계약서 위에 사인을 쉽게 했던 김다나처럼요. 하지만 그 속엔 단순한 얍삽함이 아닌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계산부터 해봐야 해요. 마음만으론 안 돼요. 계산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세상은 그런 사람 편을 들어주니까. 2025년 봄. 그녀는 다시 그 집의 주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 등기부 등본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거기 적힌 이름 이용남. 와붓 도곡리 토박이. 도심역을 등지고 천천히 산책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다시 되찾은 자리, 되찾은 삶, 그리고 되찾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